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지금 공수처가 오늘 오전 8시 2분쯤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바리케이트를 열고 들어가서 경내까지 진입을 했는데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네. 지금 3시간이 넘게 저희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이 시간 현재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예, 국가 기관끼리 이렇게 네. 극렬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판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기관이라 있는 거죠. 예. 있고, 이게 이런 경우가 몇 번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기 위해서, 예. 막 몸싸움 벌인 경우 있었지만 대부분 지지자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예. 김민석 의원이 한번 그랬고, 뭐 한호갑 전 민주당 대표도 예, 그랬고 이인재 의원도 마찬가지. 그랬고 그건 다 지지자들, 예, 당원들이 한 거지. 공기관과 사인 간에 벌어진 일이지. 이렇게 공적 기관끼리 이렇게 지금 부딪힌 거 둘 다 명분이 있는 거죠. 예. 대통령 경호처로서는 아무리 탄핵을 당해서 직무집행 정지가 돼도 현직 대통령은 경호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경호처로서는 그게 탄핵이 이렇게 인용되고. 뭐 이런 걸로 끝난다면 그다음부터는 뭐 아예 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예. 관계없지만 현직 대통령이 엄연한 사실에 경호처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의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한 뭐 계엄 선포 이런 게 적법하고 위법하고 이거는 나중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판단되는 거지 경호처가 이것을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예.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그 공수처 여기서는 또 뭐 내란죄로 고발되고 그걸 지금 조사를 몇 번 촉구했잖아요. 3번 했죠. 그런데 안 되면 그 법에는 소환에 불응,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불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를 했죠. 그렇죠. 뭐. 탄핵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거 못 받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할 말이 있고 둘 다 또 약점도 있잖아요. 또. 그런데 1차적으로는 공수처는 영장을 발부를 받아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막아서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형식적으로는 맞는데 예. 그게 실질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냐는 지금 판가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직권 남용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지금 내란죄를 지금 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여하튼 이게 적법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고 영장 발부가 그에 따라서 정당하냐 또 그것도 있잖아요. 이순영 판사가 예. 그 형사소송법 111조 112조에 110조 111조죠. 110조 111조입니까? 전문을 안 봐가지고 그렇게 그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배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 뭐 군사 시설 중요 시설에서는 책임자의 승낙을 요한다. 이걸 배제하는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예. 이게 과연 지금 그게 판사가 입법한 것이라는 지금 반론도 많고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게 적법한지 여부가 지금 판가름 안 나는 상태에서 네.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우선 그래도 영장이 있으니까 맞다고 하지만 이건 결국은 이게 만일에 무효인 영장인 경우에는 여기에 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왜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하위 공무원도 따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처벌받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현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많지만은 그리고 법원도 지금 이의 신청하고 지금 항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딴 거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적법하냐를 빨리 판가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은 예. 법원의 판사가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부한 영장 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해가 그거 무효야. 나 못 받아들여. 그러면은 법원에 영장 제도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장의 범죄 사실 내용에 관해서는 네. 어떤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걸 가지고 내가 절도죄를 가지고 체포하러 갔는데 나 절도한 사실이 없어. 예. 이런 건 못하지만 이거는 절차제에 서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라 그러셨죠. 예. 이런 거에 절차적으로 위배한 거는 그 이순영 판사의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지금 충분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논란이 빨리 정리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면서 절차가 위배된 영장이라 그러면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네. 이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지난번에 문상호인가요? 그 정보사령관. 네.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내란죄로 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그걸 구속영장을 네. 받아들인 전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연관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과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조 수사를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경찰도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도 들이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경찰만 수사권이 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수완박한다 그걸 잘못 해가지고 만들어 지금 이 혼란이 생긴 거죠.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을 경찰만 하도록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 변호사님이 볼 때는 이 내란죄 수사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법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예.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 사건이 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죄가 있을 때 한 죄를 할 수 있으면 다른 관련 범죄도 같은 기관에 수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좀 어떻게 지금 그 누가 그러더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는데 직권 남용은 진짜 쥐꼬리만한 범죄고 지금 사실 모든 국민의 관심은 내란죄인데 예. 근데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내란죄 사실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결국은 기소권이 없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로 넘긴다고요. 예. 그러면 또 그때 검찰이 또 수사를 또 새로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도 좀 비겁했다. 자기들이 논란 자꾸 서니까 이 공수처는 네가 해라는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공수처가 이첩하라고 자꾸 공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상 네.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질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하면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있죠. 내란죄 수사권을 공수처가 가지고 영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판단받아 봐야 돼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구속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는 뭐 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이 다퉈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치를 계속 해가지고 윤 대통령은 뭐 오늘 체포 영장이 집행이 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이 관저의 정문은 통과를 시켜주었지만 2차 저지선에서 대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공수처는 물러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가서 물리력을 동원해갖고 체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경호처가 막무가내로 지금 저지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 경호처법에 의해 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중에 영장이 잘못됐다 그러면 있죠. 네. 오히려 경호 업무를 공무 아닙니까? 네. 이걸 공수처하고 경찰관들이 방해한 걸로 이 경찰관하고 공수처 지금 영장 집행을 한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영장 발부가 적법하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합법적이 아니냐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주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고 그 세계적으로 유례 없어서 지금 외신들이 긴급 타전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한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걸 법적으로 하려다가 법도 뭐 위반한 법이었지만 생긴 거니까 공수처도 있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금 막무가내로 이렇게 가지 마라. 오늘 이 정도 보여줬으면 공수처의 그 어떤 진위, 어떤 수사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그 후퇴하고 다시 영장을 재발부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충분히 이게 또 서부지법이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수처가 있죠.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절차상에 이런 걸 좀 피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지법이 원칙 아닙니까? 중앙지법에 해라 이거죠. 하고 판사도 이런 그 110조, 111조를 좀 더 생각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 2차 시도를 하면은 그런 그 좀 의혹이 배제된 처럼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두 번째 이것도 저지하기에는 여론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수사 자체를 예.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거기는 했으면 했어야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 여러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경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에 보내야죠. 검찰한테 또 영장 청구를 네,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가지고 그 저기 뜨거운 감자가 네. 돼가지고 서로 만지기 그래갖고 공수처에 대해 그게 제일 경찰도 큰- 떠넘겨 버린 이게 겁니다. 지금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빨리 발조가 오면은 모든 부분은 뭐 거기다 다 정리되죠. 이첩하면 되니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란 특검이 발족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도 거기에 있는 좀 양보하고. 유연적인 예.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지나친 그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 그런 부분은 양보를 해갖고 빨리 내란 특검이 발족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지금 되는데. 그 우리 헌법재판소에 정영식 지금 재판관이 지금 주심을 맡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데도 지금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무조건 이게 우리 편이 아니면은 불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양쪽에 가지고 있는데 판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좀 믿고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장 청구도 좀 제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대로 중앙지법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꼼수 쓰는 거 비슷하게 공수처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기간 이상을 올리는 걸 그런다는 지금 비난 여론도 있거든요. 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대통령 수사라는 내란 수사라는 큰 범죄를 하면서 무슨 기관 위상 제고에 그걸 쓰고 이런 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설사 재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나 해서 재판에 가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그 꼴 난 것 아닙니까? 2명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재판에서 전부 패소를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MBC에 아무도 좀 다 그대로 다 있죠. 그대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절차를 그게 민주 법치국가라는 게 실질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어쨌든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도 경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가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색을 불허한다 해갖고 지금 막고 있는 거 법에 따라서. 그건 법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는 오후에 지금 다시 브리핑을 하겠다. 체포 문제와 관련한 그 말이, 공수처의 입장을 밝히겠다. 그 말이 결국은 후퇴하겠다는 취지를 암시하는 거죠. 뭐 6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또 한번 집행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주말에 또 원래 조용하지 않습니까? 6일까지 할 수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금 약점 그걸 해소한 뒤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여론전으로 갈 것 같고 결국 지금 여론전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어차피 법적인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니까 여론전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2차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체포영장을 꼭 집행하지 않고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검찰을 통해서 해야죠. 아니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을 왜 청구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주면은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를 따져서 내줄 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근데 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선 피의자 신문이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항변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구속영장은 또 체포영장은 달라요. 체포영장은 이 사람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잘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내주죠. 예, 그러나 구속영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구속영장은 일단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판사들도 고심을 할 거고 기각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구속영장은.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비해서 고 교수님 불러주시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죠.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300명 중에 한 명이 뇌물죄로 구속하려 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이게 죄를 떠나서 아니 그 국민이 하여튼 뭐 선택이 0.7%도 어쨌건 한 사람을 아무런 그거 없이 판사 한 사람이 서명하면은 국회 관여라든가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균형이 안 맞다. 너무 안 맞죠. 예,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한 명 뇌물 받은 거 그때 누굽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그 네. 저기 당대표 선거할 때.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 아, 6명 국회의원들 송영길, 돈봉투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4번, 5번 안 오고. 소환해도 불응하고 있고 그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검찰이. 체포영장 받으려면 이게 또 국회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안 국회 되죠. 통과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대통령은 엄청나게 쉬워요. 구속영장 발부가. 이거는 조금 앞으로 헌법을 어떻게 개정한다면 이 부분도 국회의원에 저는 딴 게 아니고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권이라는 거 있죠. 없애버려야 해요. 없애버려야 돼 그 부분을. 그걸 이재명 없앤다더니 자기가 뭐 딱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당사자가 없습니까? 되니까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 1심에서 만일에 그 1년 6월 받았을 때 1년인가요? 예. 그거 면책 특권 없었으면 그대로 법정 구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튼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공수처도 꼭 이렇게 한번 체포영장을 네. 시도를 하면 여론전 이쪽으로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죠. 예. 아니 검찰총장 출신의 그러니까요. 법과 원칙을 가장 자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하라 해놓고 나는 못해. 예. 그러니까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도 1일 날 저녁에 또 이 거기 앞에 있는 시위대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선동성 그런 또 편지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2020년 21년 1월 6일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강성 지지자들 그 부추겨 가지고 왜 국회의사당을 갖다가 예. 그 완전히 부수고 사람도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내란죄로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가 되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공수처 측에서 오늘 중에 과연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될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어렵다. 않겠나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